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안 보이고 신분도 숨길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 키보드 워리어를 연상하게 하는 댓글을 달아서 논란인데 문제가 된 댓글을 좀 살펴볼까요? 네,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오뎅을 입에 문 사진을 올리며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20대 기억하시죠? 이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외국인이 비웃는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느냐며 비난의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또 다른 기사에 대한 댓글도 좀 보시죠. 야당 성향의 사람들은 기사 제목만 보고 욕설과 막말 공세를 퍼붓는다. 문재인 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야당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글도 달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기사에는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종북이라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라는 신분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올린 댓글이 무려 수천 개에 달합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법관이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징계 방침을 시사한 상태인데요. 이 문제 이슈대담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셨죠?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진짜 어떤 주제도 이게 제일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거론하지 관련된 예. 사건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글의 정치적 편향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글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일베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글 수준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댓글들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너무나 이게 또 그냥 판사는 모르는데 부장 판사는 법조 경력이 한 20년 거의 되신 분인데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그동안 판단을 해왔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그 판결을 수긍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전북 정읍 출신다운 판결은 뭘까요? 그게 아마 박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벌금 3천만 원 했던 재판장이 예. 전북 정읍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예.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착각한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뭐 판사나 군인 같은 경우 자기 신분을 감추고 마치 보통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예. 상태에서 댓글을 하는 것은 댓글이라든지 뭔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공직자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할 때요. 네. 가령 선생님이 가령 내가 누구누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 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근데 나는 어디 학교 선생님이다. 이런 거 표시 전혀 안 하고 그런 글을 써서 올렸다고 합시다. 이거 걸리는 순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공직의 선거직이 다 아웃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댓글 조사해 보면 선거에 관련된 글은 혹시 댓글로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째는 그렇게 그러니까 신분을 표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인 그 자체만으로서 함부로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편견된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공무원의 공정 의무라든지 청렴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해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머릿속을 보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 며칠 전에 왜 우리 서울 교육감이 그 오랫동안 상봉고등학교 투쟁했던 선생님 한 분 복직시켰는데 그분 선생님 글 쓰는 거 보면은 SNS. 예, 마치 무슨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영 반대되는 측면에 있어 정반대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사실은 선생님으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부장판사님도 과연 부장판사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똑같은 기준에서 한번 논의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부적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피고인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희가 사실은 그 CG로 보여드렸었는데요. 1년 6개월이 가볍다고 다들 난리인데 기사를 읽어보라는 것. 건전한 상식이 마비된 건 저런 살인마나 정치 중독자리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는 좀 심각한 경우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 공직자들 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판결에 이런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아찔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정신 세계에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그 편향성이 그 판결에 어떻게 미쳤느냐는 사실상 알기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사실 우리 참 힘없는 우리 서민들이 마지막 찾는 곳이 이 법원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런 편향적인 것 좌우돼 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김현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전교조, 전공로 이런 분들도 여기에 버금가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이제. 물론 방향이 다르지만 이것도 뭐 이게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너무 편향적으로 이런 공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의사 표현은 자유겠지만 자신의 어떤 직책, 자신의 어떤 그 위치에서 이것이 적당한 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판사분이 바쁠 것 같은데 언제 그러니까요. 저렇게 저도 이제 부지런하신가? 부장 판사 하시면 조금 방도 따로 있고 하니까. 부지런하신 모양이네요. 네, 근데 저 뭐 만건 이렇게 뭐 지금 밝혀졌다 그러는데 저렇게 달려면 업무 중에 시간을 확인하면 업무 중에 지금 작성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제 법에 관한 그 격언인데요. 재판은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의무를 저버린 거거든요. 이분의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재판을 받았던 사람, 그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재판장이거든요. 그 법정에서는 재판장으로서 판결 선고를 하고 했을 때 그 판결 선고 결과에 승복 못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부장판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그럼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던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지나간 일을 반추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도 저희가 뭐가 문제였냐면 법관이나 검사 중에 뭐 특정 정당에 가입 신청서를 내고 당비를 내고 책임 당원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밝혀지고 이런 댓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고 내가 로또처럼 판사를 잘못 만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 그러니까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되니까 그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법관과 검사의 이런 성향, 이런 부분을 이런 성향이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국회나 아니면 사법부에서도 법원 행정처, 검찰에서도 뭐 검찰에서는 법무부나 대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 대법원에서 징계는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징계 어떤 징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이 글을 올린 것 자체를 처벌할 징계 사안으로 삼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명으로 어쨌든 올린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업무 시간에 올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업무 태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품위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예상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기로 했던 10개 사건이 다 변론 제기를 돼서 뒤로 미뤄지게 됐거든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고인들이 정말 엄청난 불이익을 사실 보게 된 겁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번에 변론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몇 주간 또 인사 이동까지 딜레이가 된다 이거죠. 한 달 이상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최소 한 달 이상. 왜 그러냐면 지금 설이 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가 있습니다. 법원 인사가. 그러면 거의 한 달 뒤예요. 그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한 달 전에 나와야 될 사람이 한 달 더 살게 되는 그런 지금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부장판사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민폐를 끼친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예. 있고 사고의 흐름이나 댓글이 굉장히 일반인의 보통 평균적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법관 재임용 심사를 한다면 탈락시켜야 될 뿐입니다. 이 정도 사고 방식이 이러면. 그래서 아마 법원 내에서 중징계가 상당히 강도 높은 중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 중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이분은 더 이상 뭐 승진이라든지 좋은 보직 가기는 어려운 상태고 중징계 있고 곧바로 아마 사직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본인이 예, 사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떤 판결에 정말 목을 메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결을 받았을 때 예. 저 판사 때문에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어 라고 불평이 안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하게 판결하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떡하죠? 우리 작가님들한테 용구도 먹게 생겼는데 2개 아이템을 못했어요. 정신없이 이렇게 말에 빨려 들어가다 열심히 보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